네, 코인트레이드의 손성호 대표님을 만나 뵙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비트코인이란 어떤 건가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건 2009년에 개발된 그 가상화폐인데요. 네. 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개인들끼리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처럼 네.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만든 코인입니다. 아,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원자재로 지금 승인을 하고 있고 유럽하고 일본은 화폐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 그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코인트레이드를 설립하시게 된 배경과 또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립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는 몇 개 비트코인 거래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동성이 아무래도 해외보다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2016년 6월에 유동성이 풍부한 해외 빅5 거래소들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회사를 설립했고요. 네. 현재 한국만 설립돼 있고 다음 달 9월에는 필리핀, 중국의 거래소가 설립이 되고 올 연말 안에 4개에서 5개 정도 국가의 해외 거래소를 설립할 목표입니다. 네. 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저희 코인트레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요. 네. 회원가입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원화나 비트코인을 충전하시고 그러고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고 매매를 하시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거래량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한 1,500만 비트코인이 되고요. 네. 하루 거래량은 전 세계적으로 한 2조 원 좀 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아직도 좀 미미하지만 한 25억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앞으로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의 최소 10배 이상은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네, 회사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타 거래소와 다르게 해외 여러 거래소를 연계했기 때문에 네. 고객이 들어와서 차익 거래,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익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하나는 해외 거래소가 해외 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포인트를 전환하게 되는데 그 포인트를 전환하는 자체가 FX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해킹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나요? 네, 그 모든 해킹을 네. 기술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비트피닉스라는 해외 큰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는데요. 네. 그 부분은 그 시스템 자체가 그 회사 거래소의 시스템 자체가 비트코인 인출을 자동으로 처리하게끔 해서 공격을 네. 받았고요. 대부분의 주요 거래소들은 수동으로 확인 후 비트코인을 인출해 주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현금 같은 부분은 은행 계좌에 그대로 예치가 되어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고객을 위해서 일부는 서버에 남겨두지만 많은 양일 경우는 저희가 따로 오프라인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해킹에 대해서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정부의 제재는 없나요? 네,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선 입법화되지 않아서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네. 상품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고요. 앞으로는 입법화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양지로 나설 수 있게 법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제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안정기를 접어들기 전까지는 매우 큰 급등락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20년 넘게 금융을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면은 네.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화랑 많이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네.
좀 안정된 가격을 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달러와 대비해서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움직이긴 하지만 달러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원화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느 투자 자산이랑 마찬가지로 무슨 이슈가 있을 때는 급등락을 연출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 개념이 들어간 움직임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티머니나 엠페이와 같은 핀테크와 또 비트코인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화폐랑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아,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개발하고 회사 자체 서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발행한 주체 회사가 망했을 경우는 돈으로 찾을 수가 없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화폐 전 세계 거래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유저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 거래소가 망하더라도 이 네. 비트코인은 다른 곳에서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포인트하고 비트코인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네. 또 하나는 다른 또 차이점은 포인트 같은 경우는 회사 서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킹에 대한 공격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이버상의 개인 금고, 지갑이라는 개인 금고를 주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그쪽으로 인출해 놓은 순간은 어느 회사 서버가 공격을 받더라도 자기 지갑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안정성에서 큰 차이가 좀 납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 예금과 비트코인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굳이 차이를 들자면 고객이 돈을 은행에 예금을 했을 경우 그 현물, 그 화폐는 네. 은행의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사이버상의 제 통장에 숫자로 찍어주는 거죠. 네. 은행마다. 그리고 만약에 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금을 갖고 있으면 제 개인 금고에 금을 넣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돈은 은행 금고에 대신 넣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뭐냐면 제 개인 금고긴 한데 오프라인에 금을 넣는 금고 같은 게 아니고 사이버상의 하나의 금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계좌 개설하듯이 비트코인을 위해서는 사이버상의 지갑이라는 제 개인 금고를 만드셔갖고 거기다 입금 출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과 금과 비트코인 이 차이를 들자면 그 금고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대표님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